학습점검 3-1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중단후 학습점검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개념 정리 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 그리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 등비 수열의 합공식, 이 부분을 꼭 알아야지 여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숙지해 두시고, 저게 왜 저렇게 나왔는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저기 잘 안 외워지거나 궁금한 학생들은 질문을 하러 오시면 됩니다. 특히 일반항 공식은 너무나 유도하기가 쉽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한번 질문하세요. 문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여기서 이제 쓰이는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입니다. A는 첫째 항이고 D는 공차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면 된다. N번째 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 바로 적용을 시키면 AN은 첫째 항 9 더하기 N-1 D, D가 마이너스 5죠. 계산해주면 AN은 마이너스 5N 빼기 14가 나옵니다. 자, 쉽게 구하죠. 음식에 그냥 대입을 하면 되고, 한번 1을 대입해서 첫째 항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주세요. 1 대입하면은, 이건 마이너스 14가 아니고 플러스 14죠. 1 대입하면은, 이 방금 지금 대입해서 내가 잘못된 걸 찾았죠? 이렇게 대입을 해서 꼭 찾아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계산하면 5n 플러스 14예요. 마이너스 14가 아니고. 그래서 1 대입하면 9가 나올 수 있도록. 1 대입해서 나오는지 체크를 해줘야지 실수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방금처럼. 두 번째 문제. AN은 첫째 항 마이너스 3 더하기 n-1 공차 D, 2가 됩니다. n-1 D. 마찬가지로 정리해주면 AN은 마이너스 2n 빼기 마이너스 2n? 그냥 2n이죠. 2n 빼기 5가 되네요. 2n 빼기 5. 마찬가지로 n에 1 대입해서 첫째 항 나오는지 체크 한번. n에 대입하면 첫째 항 마이너스 3이 나오죠. a는 2n-5.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자, 합공식입니다. SN은 등차 수열 합공식 2분의 n, a 더하기 l. 여기서 l은 an을 말하고요. an은 우리가 위에 일반항 공식을 쓰면 a 더하기 n-1d죠. 이걸 대입한 새로운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2a 더하기 n-1d. 얘는 그냥 l 자리에 l을 대입한 거예요. n번째 항은 우리가 일반항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l이 여기서 말하는 l이 n번째 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l에다 대입하면 이 공식이 추가로 나옵니다. 저 공식이 사실 두 번째 이 파란색 박스 친 공식이 좀 더 많이 쓰여요. 물론 1번 공식도 알아둬야 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자, 여기 보면 지금 a가 12예요. 2번에 1번입니다. a가 12, 공차 d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인데 지금 갈수록 7이 줄고 있죠. 7씩 줄고 있죠. 마이너스 7씩 더해진다는 소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7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하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S10입니다. 여러분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0, 즉 n자리에 10을 넣어주면 된다는 소리고 2분의 10 곱하기 2a 24죠. 2a 24 더하기 n-1d이기 때문에 9d예요. 9d 9d 이렇게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5입니다. 약분하면 5 곱하기 24 빼기 63이 나오는 거죠. 즉 5 곱하기 마이너스 39가 나오고요. 답은 19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95. 마이너스 195가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냥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자, 2번에 2번 볼게요. 2번에 2번. 마찬가지로 첫째 항 A는 마이너스 7이고요. 공차 D는 4가 되겠네요. 얘는 4씩 더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4씩 더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S10 구하면은 2분의 10 곱하기 2A 2a가 마이너스 14죠. 2a가 마이너스 14 더하기 9d 9 곱하기 4 9d 여기 10 대입하면 9d가 돼요. 계산하면 이거 약분하고 5 곱하기 마이너스 14 더하기 36 즉 5 곱하기 22가 나오고요. 답은 110이네요. 이렇게 자 1번과 2번 각각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지우고 3, 4번으로 넘어갈게요. 필요한 사람들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3, 4번 문제. 3, 4번 문제는 이제 등비 수열이 나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문제,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문제 마찬가지로 각각 나오고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여기다 쓰면은 AN은 AR n-1제곱. 여기서 A는 첫째 항, R은 공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n-1번 곱하면 n번째 항이 나온다. 그런 말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A가 7이고 공비가 R이 3이랍니다. 대입해주면 AN은 7 곱하기 3의 n-1죠. 끝났어요. 7 곱하기 3의 n-1. 더 이상 정리가 안 됩니다. 7 곱하기 3의 n-1제곱. 이게 일반항입니다. 두 번째 문제. A가 5고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AN은 5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마찬가지로 얘도 얘가 끝입니다. 더 이상 정리가 안 되죠?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문제 4번이에요.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합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SN은 1-R분의 1-R분의 A 곱하기죠. A 곱하기 1-R의 n제곱. 혹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참고로 R이 1이 아닐 때의 공식입니다. R이 1이 아닐 때는 따로, 공비가 1인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 구해주면 되시고요. R이 1이 아닐 경우는 이렇게 공식 두 개가 있는데 사실 두 개는 그냥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곱해서 얻어내도 되고요. 근데 사실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게 좋아요.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쓰는 게 좋고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음수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먼저 4번에 1번 볼게요. A는 2고요. 첫째 항 2죠. 공비 R이 몇이냐? 공비 R이 이거 그냥 계산해주면 돼요. 2에서 10 갈 때 몇이 곱해지죠? 일단 문제에서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공비가 항상 똑같은 수가 곱해질 거예요. 그게 뭔지 보면은 5가 계속 곱해지고 있어요. 공비가 5입니다. 10번째 항까지 합 구하라 그랬죠? S10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S10은 자, 공비가 5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도록 할게요. 1보다 크기 때문에 5-1분의 첫째 항 곱하기 5의 10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4분의 2 곱하기 5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약분을 해주면 2분의 5의 10제곱 마이너스 1. 자, 5의 10제곱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 안 해도 돼요. 5의 10제곱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자, 4번에 2번. 마찬가지로 A는 4고, R을 구해야 되는데, R이 지금 보면은 여기서 그냥 한번 넘어갈 때 보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졌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씩 계속 곱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공비를 잘 못 찾겠으면은 뒤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4를 나눠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는 게 나와요. 이게 나와. 공비 구하는 방법, 뒤항에서 앞에 항을 나눠줘라. 이거 한눈에 찾을 수 있죠? 몇이 곱해졌는지. 자, S10 구할게요. 이번에는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R 공식. 1-R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3분의 1분의 첫째 항 4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이죠. 10제곱. 계산해 볼게요. 3분의 4분의 4 곱하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 나왔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은 그냥 3분의 1의 10제곱이랑 같아요. 마이너스가 있어도 같죠. 10번 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자, 이거 분모 분자에 30 곱해줄게요. 약간 번분수 마음에 안 드니까 30 곱해주면 약분되고 천천히 계산할게요. 4분의 12 곱하기 1 마이너스 3의 10제곱분의 1 이렇게 앞에 지금 보면은 3분의 1의 10제곱이 10제곱 넣어주면 1의 10제곱 3의 10제곱이니까 그냥 3의 10제곱분의 1 되고 얘가 약분이 되죠. 3으로 그러면은 3 곱하기 1 마이너스 3의 10제곱분의 1인데 3을 분배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 3을 분배를 해주면 3 빼기 3의 9제곱분의 1이 됩니다. 3 빼기 3의 9제곱분의 1 3 분배해준 거예요. 1에다 3 곱하면 3이고 3의 10제곱분의 1에다 3 곱하면 3 하나 약분돼서 3의 9제곱분의 1 마찬가지로 3의 9제곱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항이 16, 8항이 25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여러분, 등차 수열에서 항을 2개 알려줬다는 거는 사실상 다 알려준 거예요. 등차 수열은 이제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인데,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A5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A에다가 지금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합시다. 첫째 항 A에다가 D를 4번 더한 겁니다. 이게 16이라는 소리고요. 여덟 번째 항은 첫째 항 A에다가 공차를 7번 더한 거예요. 이게 25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을 모르겠는 학생들은 이 일반항 공식에다 대입을 해도 돼요. 일반항 공식. A 더하기 n-8t. 이 일반항 공식에다가 n에 각각 5, 8 넣으면 저 밑에 식이 나옵니다. 뭐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식이 2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연립해주면 돼요. 얘를 2번식, 얘를 1번식이라고 하면은 2번식에서 1번식 빼주면 되죠.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3D는 9가 나와서 D가 3이 나오고요. 1번식에 대입해주면 A 더하기 12는 16이 나와서 A는 4가 나옵니다. A는 4, D는 3. 그럼 14만 구하는 방법은 A 더하기 12D. 그럼 4 더하기 36 해서 답은 40이 나옵니다. 답은 40. 어렵지 않죠? A랑 D를 구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줘 놓고 항 2개 알려줬으면 뭐 다 알려준 거예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하고 공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째 항이든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상황은 멈춰놓고 준비하시고. 자, 두수 -5와 2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대요.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래요.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 심지어 공차도 알려줬죠. 그래서 -5 a1 an까지 그리고 20까지 해가 g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n의 값을 구하라 그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항 2개를 알아요. 우리가 항 2개를 알고 이 2개 항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첫째 항을 -5라고 하고 -5라고 하면은 20은 몇 번째 항일까요? 첫째 항을 A1을 -5라고 할게요. 우리가 20이 몇 번째 항인지 셀 수 있거든요. 여기가 n개 있잖아. 이게 n개잖아요. n개. 여기 1개, 여기 2개, 총 n 플러스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0이 a n 플러스 2번째 항이 2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그래서 a1은 -5, a n 플러스 2번째 항은 2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a n 플러스 2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a1에다가 d를 n 플러스 1번만 더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a 더하기 n-1t. 이 공식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2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의미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에다가 d를 n 플러스 1번 더하면 되겠구나. 바로 넘어가도 되고,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항상 이 일반항 공식에다가 대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n의 자리에 n 플러스 2를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a1도 알고 d도 알죠. a1은 -5, 그리고 d는 3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계산을 하면 3분의 1n 마이너스 3분의 14인가요? 3분의 1n 마이너스 3분의 14가 몇이 나와야 돼요? 20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식이 핵심이죠, 지금. 이 식을 풀어주면 n값이 나오겠죠? 3분의 1n은 20 더하기 3분의 14인데 일단 3을 곱합시다. 미리. 3 곱하면 n-14는 60이 되고 n은 뭐가 돼요? 74가 돼요. 상당히 많네요. n은 74. 답은 74입니다. 여기 답이죠. n은 74.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74개의 항이 있는 거예요. 74개가. 어떻게 보였는지 알겠죠? 공차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저게 n개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은 20이다. 그래서 n 플러스 2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n 플러스 1번 더하면 된다. 그 식을 풀어주면 n이 74가 나옵니다. 자, 다 지우고 7번으로 갈게요.
두 자리의 자연수 중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이제 보면은 이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두 자리 자연수죠. 이거 등차수열 합 문제예요. 어떻게 합 문제냐? 3의 배수인 거 생각해 봅시다. 일단 3, 6, 9 있는데 걔네들은 한 자리 자연수니까 빼고 12부터 들어가죠. 3의 배수. 3의 배수. 두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는 12부터 15, 18, 21, 점점점 어디까지 가냐? 99까지 가요. 99 넘어가면 이제 102, 세 자리죠. 두 자리 자연수는 여기까지 가고. 자, 5의 배수는 5 안 들어가고 10부터 들어가죠. 10, 15, 20, 25, 점점점 어디까지? 얘는 95까지 들어가겠네요. 100까지는 안 들어가요. 100은 세 자리니까.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인수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네랑 얘랑 다 더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혹은 5의 배수들은 10, 12, 15, 18, 20, 21, 24, 25, 27, 30, 33, 35, 36 이렇게 쭉 있는데 얘네들 다 더하라는 거야 이거.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니까 얘네들 다 드는 거거든 지금. 그쵸? 얘네들 언제 다 더해요? 다 못 더하죠. 그렇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등차 수열이 아니라서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3의 배수, 5의 배수 따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쓰고 따로 더할 건데 문제는 겹치는 애들은 두 번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애들을 빼줘야 되는데 두 번 더해지니까 겹치는 애들을 한 번 빼줘야 되는데 그 겹치는 애들이 바로 15의 배수인 애들입니다. 최소 공배수가 15죠. 최소 공배수가 15이기 때문에 15의 배수들이 겹친다. 그래서 15의 배수들은 따로따로 더했을 시에는 두 번씩 더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한 번 빼줘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3의 배수의 합을 구하고 5의 배수의 합을 구하고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우리가 15의 배수들 공배수들은 두 번씩 더해지니까 15의 배수를 또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해서 빼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먼저 이 3의 배수의 경우에는 A가 첫째 항이 12고요. 공차는 당연히 3이겠죠. 3의 배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항이 몇 개냐가 중요해요. 항이 몇 개냐. 여러분 항이 몇 개냐는 세는 그냥 세도 되고 일반항으로 나타내도 되는데 이거 일반항으로 나타내 봅시다. 조금 귀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일반항으로 나타내면은 첫째 항이 AN은 등차 수열이죠. 12 더하기 n 플러스 n-1d 그럼 AN은 3n 플러스 9네요. 1 대입하면 10이 나오죠. 이게 99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 3n은 90해서 n이 30이 나와요. n이 30. 지금 얘는 n이 30. 항이 30개란 소리예요. 항이 30개. 항의 개수까지 알아야 우리가 등차 수열 합 공식 쓸 수 있으니까. 사실상 D는 몰라도 되겠네요. D 물론 쓰면 좋지만 우리 끝에 항을 알기 때문에 그냥 n까지만 구하고 L 공식 씁시다. 첫 번째 공식. 이제 첫째 항은 12 이걸 쓸게요. L 끝에 항은 99 항의 개수는 30 이렇게 D 대신에 L을 쓸게요. 공식을 좀 더 쉬운 걸 쓰기 위해서. 자, 그 다음 5의 배수입니다. 5의 배수. 5의 배수는 이제 첫째 항이 10이고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야 되는데 일단 L은 95고 마지막 항은 항의 개수가 얘는 몇 개냐? 또 마찬가지로 구하면 되겠죠. 이거 지우고 여기다 봅시다. 얘는 AN이 10 더하기 n-1 d 5가 되겠죠. 그래서 AN이 5n 플러스 5가 됩니다. 1 대입하면 10 나오죠. 이게 95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 그럼 5n이 90이 되니까 n은 14. 즉 n은 항이 14개가 있다. 14개 맞나? 14? 14 아니죠? 18이죠. 생각했거든요. 18. 18개가 있다. 18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15의 배수. 15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항이 몇 개인지 15의 배수는 얼마 없어서 그냥 세도 되는데 사실 마찬가지로 일반항으로 구해봅시다. AN은 15 더하기 n-1 D D가 얘는 15죠. 첫째 항도 15 D도 15. 그래서 AN 구하면 15N 하고 끝이네요. 15N 하고 끝.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없어지니까 얘가 90이어야 되니까 N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15고요. L은 90이고요. N이 6이 돼요. 자, 이제 각각 합 다 구해봅시다. 먼저 3의 배수의 합입니다. 3의 배수의 합. 3의 배수의 합, S 30이죠. 얘는 S 30. S 쓰지 맙시다. 합 그냥 봅시다.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30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 약분은 이렇게 여기다 15로 해주고 15 곱하기 111이 나와요. 15 곱하기 111 맞죠? 예, 계산해주면은 계산 여러분이 해보세요. 1665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예, 5의 배수의 합입니다. 5의 배수의 합. 5의 배수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18개, 첫째 항 10 더하기 끝항 95. 자, 마찬가지로 약분하면 9 되고요. 9 곱하기 105네요. 9 곱하기 105는 계산하기 쉽죠? 945. 마지막으로 15의 배수의 합입니다. 15의 배수의 합 2분의 항의 개수 6개, 첫째 항 15, 마지막 항 90. 이 약분해 주고요. 3 곱하기 105가 나오네요. 얘도 3 곱하기 105. 그래서 31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3개를 구했는데 이 3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인수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 따로 합 구하고 5의 배수 따로 합을 구했어요. 왜냐면 합쳐서 구하면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을 못하니까. 근데 따로 구하면 문제가 이렇게 공배수들은 두 번이 더해진다. 그래서 공배수들의 합, 15의 배수들의 합을 구해서 얘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식이 1665 더하기 945 빼기 3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 중에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합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하면 2295가 나옵니다. 계산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2500, 2600, 2295가 나옵니다. 자, 필요한 부분 멈춰놓고 필기를 하세요. 지우고 8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자, 8번 문제.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의 합이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의 합과 같대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요. 자, 문제에서 준 단서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 S5죠. S5. 얘는 첫째 항을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면 S5는 2분의 5 곱하기 2A 더하기 4D입니다. 공식 쓴 거예요. 이제 공식 따로 안 써놓고 그냥 바로 씁니다. 여러분 공식 정도는 숙지한 상태에서 이거 다 줘야 돼요. 그 다음 S12는 2분의 12 곱하기 2A 더하기 11D입니다. 이거 두 개가 어떻대요? 같대요. 같으니까 얘랑 얘가 같으니까 양변에 2 곱해주면 5 곱하기 2A 더하기 4D는 분모가 2로 같으니까 분모 없이 분자끼리만 같다고 놔도 되겠죠? 2를 곱한 겁니다. 얘네들이 같다는 뜻이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10A 더하기 20D는 24A 더하기 121, 132D 넘겨주면 14A가 마이너스 112D가 나와요. 즉 A는 마이너스 8D가 나옵니다. A는 마이너스 8D. 8 곱하면 8, 4, 32, 110이 나오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S17이에요. S17.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17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요. 그래서 2분의 17 곱하기 2A 더하기 16D를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구한 A는 마이너스 8D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6D 더하기 16D가 나와요.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얘가 지워지면서 0이 되죠. 0 곱하면 뭐예요? 그냥 0이죠. 답은 0입니다. 답은 0. 첫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의 합은 0이 나온다. 17번 항까지의 합 공식 쓴 다음에 우리가 구한 A는 마이너스 8D를 대입해주면
0이 딱 나옵니다. 단서가 좀 부족해 보였지만 다 없어지면서 0이 나오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 꼭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거 같다는 거 이용해서 AD 감대식을 얻어내서 대입해서 풀어준 문제입니다. 자, 지우고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SN이 A일 때 A1, A3, A5 더한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SN은 이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더한 거는 따로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요. S5는 그냥 A1부터 A5까지 다 더한 거거든. 그래서 얘랑 값이 틀려요. 그쵸? 그래서 띄엄띄엄 구한 거는 S로 구할 수가 없고 얘는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합시다. 여러분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먼저 A1은 따로 구하라고 했어요. A1은 S1이랑 같다. 그러니까 S1이 첫 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그냥 A1이랑 같아요. 첫 번째 항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S1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3 더하기 1 빼기 1, 3이네요. A1은 3이고. 이 항부터 AN은 어떻게 구하냐? SN에서 SN-1을 빼주면 우리가 AN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 너무나 간단한 건데 뭐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n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n-1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빼주면 n번째 항만 딱 남아요. 한번 써보고 빼보세요. 그러니까 n번째 항만 딱 남아서 AN이랑 같아진다. 대신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2 이상부터 쓸 수가 있어요. 1 넣으면 S0이 나오기 때문에 S0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SN 빼기 SN-1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AN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SN 문제에서 알려줬죠? 예. 3n제곱 더하기 n 빼기 1. 그럼 SN-1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가 n 대신에 n-1 넣으면 됩니다. 그냥 n-1 그대로 넣으면 돼요. 뺐으니까 전체 가로 쳤고요. 전개를 좀 하면 3n제곱 더하기 n 빼기 1이고요. 마이너스 바로 전개합시다. 3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3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에다가 3 곱한 거예요. 완전제곱식 풀어주고 3 곱하고 플러스 n-1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3n제곱 더하기 n-1 빼기 안에 거 계산을 먼저 좀 할까요? 가로 아직 풀기 전에 계산 먼저 하면 마이너스 5n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풀어주면 가로 풀면 이렇게 되죠. 3n제곱 없어지고 6n-2가 됩니다. 6n-2 즉 AN은 6n-2다. 언제? 2보다 n이 2보다 커나 같아. 두 번째 항부터는 6n-1을 따르고요. 첫 번째 항일 땐 여러분 값이 3이에요. 여기다 1 대입하면 값이 4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안 돼요. 첫 번째 항 구할 때. 첫 번째 항은 그냥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1 더하기, 지금 이 문제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를 구하라 그랬고요. A1은 3이고 A3은 여기다 3 대입하면 돼요. A3부터는 3 대입하면 16이고 A5는 여기다 5 대입하면 28이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19 더하기 28 47이 나옵니다. 답은 47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 A1은 따로 구해줘야 된다는 거. A1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답이 틀리게 나와요. 얘는 답은 47. 마찬가지로 필기 필요한 사람들은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AN 구할 때 SN에서 SN-1을 빼서 구하면 되는데 그거는 두 번째 항부터다. 빼서 구하는 스킬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지우고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입니다, 여러분.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 3항과 7항을 알려줬어요. 사실 등비수열도 항 2개 알려주면 뭐 많이 다 알려준 거와 마찬가지인데 등차수열보다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자, 먼저 A3이 12라 그랬는데 A3은 A에다가 R제곱 곱한 거예요. A7은 A에다가 R6제곱 곱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학생들은 일반항 공식 AN을 알면 돼요. AN은 A에다가, A는 첫째 항입니다, 여러분. 저는 문제에서도 A가 첫째 항이라고 했죠. A에다가 R을 n-1제곱 곱한 거다.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해도 되고요. 이 공식에다 3, 7을 대입해도 얘가 나오고요. 그냥 의미로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여러분.
등비 수열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순서대로 계속 곱하는 거기 때문에 차례대로 계속 곱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R을 2번 곱하고 일곱 번째 항은 R을 6번 곱한다. 의미적으로 바로 알 수도 있어요. 자, 문제에서 얘가 12고 얘가 970이라는 거 알려줬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연립을 할 건데 얘는 연립하는 스타일이 등차 때랑은 좀 달라요. 등차 때는 우리가 옛날에 연립했던 것처럼 뭐 더하거나 빼줘서 우리가 가감법을 써줬었는데 더하거나 빼줘서 얘는 나눠주거나 아니면 대입법 써주면 돼요. 나눠주거나 아니면 대입법. 그러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통 이제 나눠서 하니까 뭐 대입을 해도 되지만 1번씩 2번씩이라고 하면은 1번씩 분의 2번씩 분수죠. 1번씩 분의 2번씩. 그러면 AR의 제곱분의 AR의 6제곱은 12분의 972가 됩니다.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2번씩에서 1번씩을 나눈 거죠. 그럼 다 약분이 되고 AR 4제곱이 나와요. R 4제곱은 자, 우변은 이거 나눠주면은 나누기 하면 돼요. 나눠주면은 8, 96, 81이 나와요. 81. 자, R의 4제곱이 81이다. 그럼 R은 풀마 3입니다. 풀마 3. R 4제곱이 81인 거는 여러분이 찾아주면 돼요. R 제곱이 9여야 되니까 어제 찾아주면 되고 근데 문제에서 R이 0보다 크다 그랬어요. 따라서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 3만 됩니다. R을 구했어요. AR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A만 구하면 되죠. R3을 몇에다 대입한다? 1식에 대입. 1식에 대입하면 A, R의 제곱은 12. 즉 9A는 12고 A는 9분의 12, 3분의 4가 나와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AR은 3 곱하기 3분의 4. 약분하면 답은 4가 나와요. 이게 답입니다. 답은 4. AR은 4. 뭐 이것도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에서도 항 2개 알려줬으면 다 알려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계산이 좀 쉽게 나와야겠죠, 얘처럼. 자, 마찬가지로 멈춰놓고 필기하시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의미로 바로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써서 연립해서 푸는 문제. 연립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우고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수 A, 3, B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고 세수 1, A, B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일 때 B-A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딱 봐도 등차중앙, 등비중앙 문제가 됐는데 뭐 등차중앙, 등비중앙 이용해 봅시다. 먼저 여기서 이용을 해주면 등차중앙이죠. 얘는 등차수열이니까 가운데 항 가운데 항은 2분의 A 더하기 B다. 등차중앙 뭐 마지막으로 나온 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2를 곱해주면 6은 A 더하기 B다라는 식이 나오죠. 가운데 있는 항, 등차중앙은 양끝에 있는 항의 평균값과 같다. 더한다, 2로 나눈 것과 같다. 여기다가는 등비중앙 이용할게요. 등비중앙 이용하면 가운데 제곱, 가운데 항의 제곱은 1 곱하기 B와 같다. 즉 A제곱은 B다. 이거 두 개 또 연립을 하면 돼요. 연립을. 지금 미지수 두 개씩 두 개죠? 얘는 대입합시다. B에다가 이거 1번식이라고 하면은 1식에다가 1식에 B는 A제곱 대입합니다. 2식을 대입한 거죠. 대입하면 6은 A 더하기 A제곱 나오고요. 2차 방정식이네요. A제곱 더하기 A-6은요. 1, 1, 3, 2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면 됩니다. A 더하기 3, A 빼기 2는 0으로 나옵니다. 인수에 빠르게 됐죠? 즉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2가 나오는데요. 2가 탈락이에요. 왜 2가 탈락이냐? 여기에 A는 0보다 작다고 나왔어요. 따라서 A는 3이고요.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고 B가 뭐가 되냐? B는 A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9가 됩니다. A제곱. 따라서 마지막으로 B-A 값을 구하면 12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죠. 12. B-A는 12다. 이 문제도 뭐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등차중앙 이용해서 식 하나, 등비중앙 이용해서 식 하나 연립해서 여기서 연립할 땐 대입법 썼죠? 대입해서 2차 방정식 풀고 문제에서 A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양수는 탈락. 그래서 A, B 구하고 마지막으로 뺀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등비수열 12번입니다. 등비수열 AN에서 이 문제 좀
잘 볼게요.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문제긴 한데 사실 뭐 편법으로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12번. 근데 일단 정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10번째 항까지의 합 알려줬고요.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 알려줬어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인 S12, 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 두 개를 합해서 S20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S20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쭉쭉 20번째 항까지의 합. S10은 첫 번째 항부터 쭉쭉쭉 10번째 항까지의 합. 얘는 5라는 거 문제에서 알려줬고, 문제에서 얘를 안 알려주고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를 알려줬는데, 얘네 둘 더하면은 얘가 나와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 얘네들 더하면 S20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S30을 구하는 문제예요. S30.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먼저 이거 식으로 나타내주면, 위에 거 공식 써서 나타내주면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게 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밑에 거는 R-1분의 A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은 35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 연립을 하는 거예요. 두 개 연립을 할 건데 너무 복잡하죠? 막 차수 20차. 인수분해를 좀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좀 이쁘게 나와 있어요. 얘가 인수분해 이용할 수 있게끔. R-1분의 A 합차 공식.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R의 10제곱 플러스 1. 여기서 쓰인 게 지금 합차 공식이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빼기 B, A 더하기 B. 뭐 A 더하기 B 먼저 보통 쓰는데 순서를 마이너스 먼저 썼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위에 써있는 5가 됩니다. 위에랑 똑같잖아요. 오면.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5 곱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1이구나. 이게 몇이다? 35구나. 그럼 R의 10제곱 더하기 1은 7이구나. 그럼 R의 10제곱은 몇이구나? 6이구나. 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R의 10제곱 지금 구했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S30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S30. S30은 A1부터 쭉쭉쭉 A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거고, 공식 쓰면 R-1분의 A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30제곱 나왔죠? 30제곱. 여기서 쓰이는 게 바로 이 인수분해 공식.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A-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거는 항상 세트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하는데, 두 개 세트로 기억을 해두는 게 여러분 편하죠. 부호 맞추면은. 물론 우리가 쓸 건 이겁니다. 우리가 쓸 건 이거. 여기가 지금 세제곱 빼기 세제곱꼴이거든요. 여기 세제곱, 1의 세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은 R-1분의 A,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나오고요. A-B. 그리고 R의 20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인수분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A가 R의 10제곱이고 B가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A제곱은 R의 20제곱, AB는 R의 10제곱, B의 제곱은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몇이라는 걸 또 알고 있죠? 이 부분이, 또 이 부분은 5네. 얘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5 곱하기 R의 20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1이구나. 근데 우리 위에서 R의 10제곱 구했죠? 6이라고 구했어요. 6이라고 구했으면은, R의 20제곱도 알아요. R의 20제곱은 6의 제곱 36이에요. 양변 제곱하면 여기 20제곱 얘는 36되죠? 대입하면 5 곱하기 36 더하기 5 더하기 1. 즉 5 곱하기 42가 되고요. 얘는 210. 답은 210이 됩니다. 215. 46. 42. 여기 5가 아니고 6이죠, 여러분. 제가 잘못할 뻔했어요. 여기가 6입니다. 6 더하기 1. 그래서 5 곱하기 43입니다. 42가 아니고. 그래서 215가 됩니다. 답은 215. 마지막에 대입할 때 R의 20제곱 36, R의 10제곱은 6,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해주면 5 곱하기 43, 답은 215. 얘 같은 경우는 사실 편법이 있는데 그거를 소개를 할까요? 일단 이 문제는 뭐 이거 인수분해 말고도 사실 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나는 인수분해로 풀었어요. 이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거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뭐 많이 쓰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얘는
앞으로도 쓰일 거니까 인수분해는 10번째 항까지의 합 5,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30이 아니고 두 개 더한 거 35라는 거.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인수분해 해줘서 아래 10제곱 구했고 S30은 여기서 또 세제곱 인수분해 해줘서 각각 대입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얘 편법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게 AN이 등비수열이면 A1 더하기 A2, A3 더하기 A4 이렇게 두 개씩 더한 것도 얘도 등비수열이 된다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고 증명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짜리 더한 것뿐만이 아니고 10개씩 더해도 어쨌든 개수가 같으면 10개씩 더한 거, 그 다음 10개 더한 거, 그 다음 10개 더하면 A20까지죠. 그 다음 10개 더한 거 A30까지죠. 얘도 등비수열이 돼요. 10개씩 더하면. 여기가 개수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2개씩 더해도 되고, 3개씩 더해도 되고, 4개씩 더해도 되고, 10개씩 더해도 되고. 이걸 써먹으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거 못 알아듣는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10번째 항까지의 지금 처음 A1부터 A10까지 더한 게 5죠. 그 다음 A21부터 A20까지 더한 게 30이에요. 그 다음 A21부터 A30까지 더한 게 이렇게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지금 6이 곱해졌잖아. 6이 곱하기 6이 됐죠. 여기서도 곱하기 6이 된다는 소리야. 왜 등비수열이니까. 그래서 여기 180이 나온다. 180 나와요. 등비수열이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항 등비수열에,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 5, 두 번째 항 30이니까 아 공비 6이구나. 그럼 세 번째 항은 180이네. 그래서 세 번째 항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30은 얘네 세 개 다 더한 거죠. S1부터 10까지, A1부터 10까지, A11부터 A20까지, A21부터 A30까지 다 더하면 답이 똑같이 나와요. 215. 180 더하기 30 더하기 5. 215가 나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알면 좋나? 알면 훨씬 절약이 되긴 하네요. 어쨌든 이 편법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은 따로 질문을 하세요. 어쨌든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인수분해 이용해서. 다음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은 원리합계 문제네요. 원리합계 문제 패스. 수업 시간에 안 다뤘죠, 원리합계는. 자, 도전 문제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우고 두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운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여덟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제2항을 구하시오. 자, 일단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에요. 처음에 있는 수열이. 이렇게 쭉 가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시행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행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시행을 하면 여기서 짝수항을 지워요, 짝수 번째 항.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그럼 뭐가 남냐? 1, 3, 5, 7, 9, 점점점이 나와요. 자, 이거 첫 번째 시행하니까 공차가 뭐가 됐죠? 2가 됩니다. 등차 수열, 여전히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로 바뀌어요. 짝수 번째 항 지우니까. 한 칸씩 건너뛰는 수열. 그래서 공차가 2로 바뀌었죠. 자, 두 번째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시행은 여기서 또 짝수 번째 항을 지우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짝수 번째 항. 좀 더 많이 쓰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또 짝수 번째 항. 여기 11까지 써볼까? 11. 쭉쭉 있으면 여기서 또 짝수 번째 항 11도 지우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1, 5, 9, 그 다음 13이겠죠? 13, 뭐 15는 지워졌고 17 이렇게 차이가 또 4. 이번에 공차가 4로 변하네요. 4. 공차가 4로 변합니다. 자, 지금 규칙성이 대충 보일랑 말랑 하는데 세 번째까지 하면 확실히 보일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시행입니다. 세 번째 시행은 또 두 번째 시행에서 짝수항을 또 지우는 거예요. 또 지우면 이번엔 차이가 원래 4였던 게 또 2배로 1, 9, 17 차이가 8로 늘어나죠. 25가 되겠죠. 다음은 8로 늘어났으면 33, 41 이런 식으로 차이가 4에서 다시 8로 늘어납니다. 공차가. 그래서 공차가 여기서는 8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규칙성 알겠죠? 이거 4, 8로 쓰지 말고 2의 제곱, 2의 세제곱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시행하면 공차가 몇이 되겠어요? 봐봐, 여기 지금 지워봐. 네 번째 시행하면 지워지잖아. 그럼 공차가 16 되잖아. 2의 4제곱 되잖아. 계속 공차가 20 곱해지죠. 자, 그럼 우리 몇 번째 시행하라 그랬어? 시행 몇 번 하라 그랬어? 8번 시행하라 그랬죠? 8번째 시행해봅시다. 8번째 시행을 하면은, 첫 장은 여전히 1일 거예요. 첫 장은 1일 거예요. 그래서 첫 장은 안 지워집니다. 공차가 몇이 될 거냐? 이것만 계산해주면 돼요. 공차가 몇이 될 거냐? 자, 첫 번째 시행하면 공차가 2의 1제곱이고요. 두 번째 시행하면 2의 제곱이고, 세 번째 시행하면 2의 세제곱이 돼요. 네 번째 시행하면 공차가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8번 시행하면은 공차가 2의 8제곱이 되는 거예요. 2의 8제곱. 2의 8제곱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2의 10제곱이 1024인 것까지는 아니까. 얘는 256입니다. 계산하 256이고, 256이고, 따라서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256 더한 257이 되겠죠. 두 번째 항이 257입니다. 왜냐면 공차가 256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공차에서 여러분이 규칙성을 찾은 후에 8번째 시행을 하면 공차가 몇이 되냐? 그러면 이 항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규칙성 여러분. 첫 번째일 때 공차가 2의 1제곱. 두 번째 시행했을 때 공차가 2의 2제곱. 세 번째 시행했을 때 공차가 2의 세제곱. 이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그럼 8번 시행하면 공차가 2의 8제곱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답은 257이에요. 두 번째 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 필기하시고요.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인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약간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찍어 맞출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 두 곡선이 있어요. 두 곡선 2차 함수죠. 두 곡선이 있고, 지금 하나는 제대로 알려지도 않았어요. A, X 잘 안 알려졌죠.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에 Y축과 평행한 선분 10개, 이제 빨간색 말하는 거예요. 얘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대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습니다. 선분의 길이를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게 L1, 이게 L2 길이입니다. L3, 점점점 이게 L10일 때 L1과 L10을 알려줬어요.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 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일정한 간격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수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정한 간격이라는 건 뭐가 일정한 간격이라는 거냐? 이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그래서 여기서의 여기 x1, 여기 x2, x3라고 하면은 여기 x10이겠죠. 이 x1, x2, x3, x10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등차 수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다고 해서 L1, L2, L3, L10이 등차 수열인지는 몰라요. 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거는 x1, x2, x3, x10이 등차 수열이구나. x좌표들이, 이 직선에서의 x좌표들이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선분을 그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L1, L2 더하기 L10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등차든 등비든 수열이 나와야 우리가 수열합 이용을 할 텐데, 사실 이 문제는 L1, L2, L3 이게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등차 수열 아니야 하고 때려 맞춰도 공식 쓰면 답이 나옵니다. 왜 등차 수열이 나오는지는 일단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여러분이 L1, L2, L3도 등차 수열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떻게 나오냐? 먼저 우리가 L1, L2, L3를 구하려면은 이 길이잖아요. 지금 L1으로 치면은 이 길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지금 여기 내가 좌표를 x1, x2, x3, x10으로 뒀죠.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x좌표를, 그러니까 지금 직선을 연장했을 때 만나는 x좌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각 직선에서의 x좌표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각 선분에서의 왼쪽부터 차례로 x좌표를 왼쪽부터 차례로 x1, x2, x10이라고 합시다. 그냥 말로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뭘 x1, x2, x10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이 x좌표를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일정한 간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이므로
얘는 등차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면 공차가 존재하죠. 공차를 D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xn 플러스 1 빼기 xn은 D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L1, L2, L3의 길이를 구할 건데요. 먼저 그러니까 ln의 길이를 그냥 일반적으로 구해봅시다. ln의 길이. 그러니까 ln이 자체가 지금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선분의 길이. 이게 n번째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n번째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은, 여기 y좌표에서 이 y좌표 빼주면 돼요.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 빼주고,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 빼주고,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 빼주고. 이 y좌표들은 어떻게 구하냐? 먼저 이 함수의 x좌표에 xn을 대입을 하겠죠. xn제곱 더하기 axn 더하기 b. 이게 이 위에서의 x좌표들입니다. 위에서의 x좌표들. 여기서 위에서의 y좌표들, 미안해요. 이 위의 점에서의 y좌표들이 바로 여기다가 xn 대입한 거 얘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쓴 겁니다. ln을. L1일 때는 x1, L2일 때는 x2, L3일 때는 x3, L10일 때는 x10 대입하면 ln의 값이 나와요. 각각. ln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미안해요. 여기서의 y 값이 나와요. y좌표. ln의 값은 여기서 얘네들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빼줘야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구해? 마찬가지로 x1, x2, x3를 이번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n의 제곱이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xn의 제곱이 사라지고요. ln, 그러니까 n번째 선분의 길이는 axn 더하기 b가 나와요. 이게 n번째 선분의 길이에요. 여러분,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는 그냥 위에 x좌표에서 아래 x좌표 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한 번에 쓴 겁니다. n번째 선분의 길이는 axn 더하기 b.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이 ln도 등차 수열을 이룰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ln에서 ln 플러스 1에서 ln을 빼볼게요. 지금 우리가 ln을 구했죠? 그럼 l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그냥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ln을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어떻게 되냐? 가로 풀어주면서 b가 지워지고요. 가로 풀어주면 axn 플러스 1 빼기 axn이 나와요. a로 묶어주면 xn 플러스 1 빼기 xn입니다. 여기 위에서 우리 얘가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이 차는 공차 D로 일정하다 그랬죠. 얘는 AD가 나와요. 여러분, AD 둘 다 상수입니다. 즉 일정해요. 뭐가? 차이가 일정해요. 뭐? n 플러스 1과 ln의 차이가 항상 AD로 일정합니다. 즉 L1, L2, L10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이거를 확인을 한 다음 여러분 등차 수열 합공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이 이거 등차 수열 될 것 같다 해서 바로 써도 답은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풀려면 이거 L1, L2, L3, L4, L10이 등차 수열이 되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X1, X2, X3, X10이 등차 수열인 걸 알려준 거고, 그래서 L을 D라고 놓고 L1, L2, L3도 등차 수열이 되는지 빼본 거예요. 차이를 빼봤더니 등차 수열 되네. 공차는 AD네요. AD.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공차를 물어보라 그랬으면 이렇게 공차 구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쓰면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쓸 준비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10번째 항까지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이 10개죠. 10 곱하기 첫 번째 항 3 더하기 끝에 항 15. 이미 준비는 처음부터 돼 있었습니다. 등차 수열인 거 확인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답분해주면 5 곱하기 18 해서 답이 90이 나와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L1, L2, L3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 돼서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면 되는데, 냅다 보자마자 등차 수열 합공식 써도 사실 답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먼저 L1, L2, L3가 왜 등차 수열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이거 등차 수열이 된다 하고 삽쓰면은 당연히 이 중간 과정 감점이 되겠죠. 왜 등차 수열이 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이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등차 소리 되네? 합공식 써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으로 갈게요. 이거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지우고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A1이라고 하자. A1의 둘레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 정사각형.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잘 나와 있죠, 다행히. A2를 만들었는데 A1에서 이거의 길이가 2분의 1인 것들을 이렇게 다 붙여서 만든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다 길이가 한 변의 길이 2분의 1인 것들이죠. 얘네들을 붙여서 만들고 또 이 바깥에서 얘네들의 2분의 1인 것들을 또 붙여서 A3를 만들고, 내가 그리는 것보다 그려져 있는 거 보는 게 낫죠. 그랬을 때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 A10의 둘레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 볼게요. 이런 문제들도 이제 연습을 통해서 몇 번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둘레 구하라 그랬는데 나는 한 변의 길이만 볼게요. 둘레 바로 가면 좀 헷갈리니까 한 변의 길이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다음에 A10에서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4를 곱해주면 둘레가 나와요. 다 정사각형들이니까. 새로 만든 것들도 다 정사각형이 됩니다. 다 똑같이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변의 길이로 갑시다. A1의 한 변의 길이. A1의 한 변입니다. 한 변. 그냥 A1이 아니고 A1의 한 변의 길이. 먼저 1이죠, 처음은. 처음은 1이고요. 1인 거 아니죠? 규칙성 찾을 거예요. A2의 한 변의 길이는. 쓰기가 길죠. A2의 한 변의 길이 그냥 여러분이 구해서 써도 돼요. 구하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다 더하면 2네. 근데 이렇게 쓰면 규칙성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2라고 쓰지 말고 계산을 하지 말고, 1에다가 2분의 1을 2번 더했네. 이렇게 쓰세요. 2분의 1을 2번. 그쵸? 자, A3의 한 변의 길이. 여기서도 1이라고, 위에서도 1이라고 쓰지 말고, A1에다가, 1이라고 쓰지 말고, 1이라고 씁시다. 1이라고 씁시다. 1 더하기 2분의 1을 2번 더했네. 그럼 A3는 이제 A2의 한 변의 길이에서, 이거 그대로 써놓고, 이게 A2의 한 변의 길이죠? 그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A3에서 A2의 한 변의 길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A2의 한 변의 길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얘입니다, 얘. 두 개가 추가됐죠, 마찬가지로. 두 개가 추가됐는데 그 두 개의 길이는 각각 4분의 1이에요. 2분의 1의 또 절반이 됐어요. 2분의 1의 또 절반.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쓰지 말고 2분의 1의 절반이 된 이유 2분의 1의 절반이 됐으니까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게요. 자, A4까지 한번 가봅시다. A4의 한 변의 길이. 길이가 그림이 안타깝게도 없지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먼저 A3의 한 변의 길이가 그대로 있고요. A3의 한 변의 길이가 그대로 있고, 이번엔 여기다가 또 추가가 될 텐데, 여기다 또 추가가 될 텐데, 얘의 절반이 추가가 될 거예요. 얘의 절반.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거예요. 여기 다 추가가 되겠죠. 쭉쭉쭉쭉쭉 다 추가가 되고, 여기도 얘의 절반이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즉, 여기는 두 개가 추가가 되는데, 4분의 1의 절반이니까 8분의 1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2의 세제곱분의 1이 두 개가 또 추가가 될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A5의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써야 되나? 2의 4제곱분의 1이 또 두 개가 추가가 되겠죠. A5 같이 쓸까?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문제 풀 때는 여기까지 굳이 안 써도 돼요. 계속 얘도 마찬가지. 일단은 네 번째 A4의 한 변의 길이에서 또 두 개가 추가되는데 뭐가 두 개가 추가되냐? 이번에 2의 4제곱분의 1이 두 개가 추가됩니다. 또 절반이니까. 그래서 A5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2로 묶어주면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요. A 다섯 번째 한 변의 길이. 위에 것도 다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10이죠. 즉 A10의 한 변의 길이는 점점점 생략하고 A10의 한 변의 길이는 1에다가 2로 묶어줘서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A 다섯 번째일 때 2의 4제곱까지 갑니다. A 네 번째일 때 A 4일 때 2의 세제곱까지 갑니다. 하나씩 적죠. 그래서 A 10일 때는 2의 9제곱까지 간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10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이렇게 1 더하기 2 곱하기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서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지금 공차가 얘는 지금 등비수열의 합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차가 아니고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n을 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첫째 항부터 이 항이 9개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써주면 여기 곱하기 1-r분의 1-2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 곱하기 1-r의 9제곱 n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분의 2분의 1 곱하기 1-2의 9제곱분의 1 당연히 2분의 1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약분 시킬게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자, 좀 옮겨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1 더하기 2 곱하기 1-2의 9제곱분의 1 되고요. 계산하면은 1 더하기 2 빼기 2의 8제곱분의 1 즉 3 빼기 2의 8제곱분의 1이 나오네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위로 넘어가서 계산하겠습니다. 3 빼기 2의 8제곱은 256이죠. 25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56분의 1. 뭐가 이렇게 계산이 참 못 갔네요. 맞나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실수한 부분은 없겠죠? 자, 계산해주면 3 이제 통분해야겠죠. 3은 256분의 256 곱하기 3 하면 256분의 768. 잠깐만. 768 맞죠? 768 뺐으니까 256분의 767이 나옵니다. 이게 뭐다? 이거 답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둘레의 길이고요. A10의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고요. 지금 내가 구한 거는 한 변의 길이 구한 겁니다. A10의 한 변의 길이. A10 한 변의 길이가 얘가 나왔어요. 그럼 곱하기 몇을 해주면 된다? 얘가 A10의 한 변의 길이. 조금 줄여놓고 갈까요? 얘가 A10의 한 변의 길이. 마지막 둘레는 4만 곱해주면 돼요. 256 곱하기 767 곱하기 4입니다. 그러면 4 곱하면 이거 약분 되겠네요. 4 곱하면 64로 약분이 되고 답은 64분의 767. 약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약분은 안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바로 A10의 둘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금 풀이가 길어졌는데 좀 줄여놓고 보면은 한눈에 보이게 그림과 같이 이제 이 규칙성 찾는 거죠.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림으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계속 지금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두 개씩 붙어 붙는데 그게 점점 절반씩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 2로 묶어주면 이제 정리가 좀 잘 돼서 A10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은 좀 복잡하지만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둘레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실수하지 마세요. 이게 답이 아닙니다. 둘레 구하라 그랬으니까 4를 곱해주면 64분의 767이 답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